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화법 41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안 처분의 한 종류인 보호관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여기 프린트 121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진 형사제도고 대안적인 그런 어떤 형벌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은 10살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이 있고, 자, 송치처분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둔다는 얘기죠? 가둬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까요? 바로 그쵸? 자, 뭐 잘못한 소년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소년원입니다. 소년원 송치처분.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처벌보다는 선도에 초점이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기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되죠.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10살 이상 19세 미만인 그런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고, 실형이 확정된 소년범의 형을 집행하는 소년교도소. 자, 소년교도소와는 다르다는 거. 소년교도소는 전과 기록이 남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의한 소년원 송치 처분에 의한 그런 전력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뭐라고 할까요? 그쵸.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자, 이렇게 범죄와 형벌로 내용을 갖추고 있으면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됨을 미리 알려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어떻게 하죠? 그쵸, 바로 보호하는 기능. 자, 형법은 보호하는 기능과 인권 보장과 같이 보장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요 적정한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무슨 의미? 그쵸, 바로 현대적 의미 또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다. 자, 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형벌이 부과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범죄인 거,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고,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 그다음에 범죄는 구성 요건의 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행위라든지 업무로 인한 행위 등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그쵸,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는 뭐 예를 들면은 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든지 뭘 하지 않으면 뭐 때린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해친다고 했다든지 이런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째 문제. 징역은 근거와 달리 자, 일시키는 걸 뭐라고 했죠? 그쵸, 정역을 부과한다. 그 다음에 10번째. 대안적 제재 수단 했으니까 뭘 얘기할까요? 그쵸, 형벌 말고 보완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게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를 그렇죠, 바로 형벌이라고 하고, 자, 구속, 금고, 구류의 공통점은 바로 자유형이라는 점이죠. 형벌이 네 가지로 나눈다면은 바로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명예형에는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아니면은 일시 정지시키는 자,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두 가지가 있고, 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보완 처분과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 처분에는 보호관찰,
치료가 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자,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수능 특강 문제 8문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기억은 도덕, 리을은 금지하려는 행동, 명령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형법으로 규정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바로 범죄를 의미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권력에 의한 제재, 형벌과 보완처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보완처분은 대안적인 제재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예로 경찰이 아닌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를 둘 수 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 자체가 금지하려는 행동, 명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 여기서는 경찰이 아닌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어긴 경우에는 자,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뿐이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는 니은 디귿이 성문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고,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말이 안 되죠.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자,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밑줄 친 무죄 판결의 근거로 옳은 것은? 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왜 받았죠? 여기서는 그 가스관 수도관 밸브를 잠그는 이 사실을 을에게 알리지 않았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을이 갑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거죠. 을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그렇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이 인정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바로 뭘까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 중에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례죠. 어떤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례일까요? 바로 그쵸? 바로 3번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4번 자료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가 뭘까요? 형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는 여기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얘기죠.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얘기로서 틀린 걸 찾으면 되겠네요.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것도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범죄와 형벌이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 이거 바로 관습형법은 금지된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고 현대적 의미에서는 적정한이란 말이 현대적 의미라는 얘기 했었죠? 바로 맞는 얘기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 아니죠? 자, 바로 현대적 의미든 근대적 의미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성문 법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기서 5번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는 비슷한 걸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추 해석은 금지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가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고 나는 그쵸 바로 관습형법 금지 원칙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입법자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게 아니라 입법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법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법관.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관의 자의적 법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법관의 자의적 법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자,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가 개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정답은 뭘까요? 자,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할게요.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여기서 위법성이 있는가? 아니요라고 했으면 나가 뭐가 될까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겠죠. 위법성이 있는가? 예라고 하면 뭐로 가야 될까요? 저 책임과 관련된 얘기로 나가야 가는 책임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갑이 형사 미성년이라면 자,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면은 나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갑의 행위가 가에 해당하면 책임 유무를 판단하여 범죄 성립. 맞죠? 비난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얘기했습니다. 갑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을을 폭행했다면은 가에 해당되지만 자, 심신미약이니까 뭐가 될까요? 그쵸?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죠. 범죄는 성립하지만 자, 형이 감경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제도. 가에 들어갈 제도가 뭘까요? 여기서 그쵸? 바로 보호관찰에 관한 얘기죠. 보호관찰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 다음에 가석방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고 소년법상 소년에게만 적용된다. 아니죠. 자,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경우도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대안적 수단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자, 2번이 정답이고 범죄인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 했죠. 자, 이상 41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